나왔으니까. 네. 근데 또 이상하긴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대통령실도 지금 약간 좀 부정이나 부인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결과에 관해서. 그렇죠. 예. 뭔가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사람이 무슨 원희룡, 권영세, 심지어 이동관 이런 인물들이 이동관. 거론이 되고 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방탄 국정 운영에 대한 이 미련을 빨리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야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임시국무회의 부랴부랴 소진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부랴부랴 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출석 장관들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맨날 방탄 하는데 사실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조직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하려고 부랴부랴 모이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하겠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계속 봤다. 그래서 제발 방탄 총리나 방탄 국무회의 그만하고 정말로 민생을 챙기고 제발 예스맨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사설을 쓴 게 쓴소리하는 어떤 참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또 내 편, 또 검사 출신, 또 예스맨 쓰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 정말 급속히 레임덕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던 이유를 윤석열 정부는 정말 뼈아프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후에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바뀌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최수건 상병 특검 오늘 민주당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는 게 자아 실현의 도구 또는 월급 받는 경제적 수단의 도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 차관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일한다. 그리고 지금 섬기는 대통령은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뭐 이래야 이게 국정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번 정부는 진짜 그럴까? 차관급 이상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내밀하게. 좀 십중조사.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꼭 물어봐야 합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믿는 사람만 믿어요. 사람 잘 안 믿어요, 우리 대통령님이. 그래요? 네, 원래 특징이 자기가 검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끝까지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검찰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검찰의 라인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얘를 우리 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충성맹세 맨날 하거든요. 검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하고 그럴 때 이제 그거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법대 검찰 라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한하고 그 라인이 현재까지 지금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요즘 계속 나온 게 이제 뭐 권영세, 원희룡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풀이 되게 작아.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 그동안에 좀 괜찮았다거나 나에게 그냥 충성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생겨나는 거고 그 외부에서 이걸 치고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차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나한테 뭔가 줄려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얘하고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믿지? 이러면서 요 사람들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게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인데 이번에 참패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때로 딱지가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되는 적당한 사람들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정무수석실이 사실은 이제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다가 이제 인사도 그동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래 있을 때 뭐 자기가 다 맡아서 했다 해도 다 왕창 망가지고 그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를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총선을 참패했는데 이 참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누구를 갖다 대도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당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할 일단 성정이 아닌데다가 두 번째 야당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여기에 맞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면 내가 싫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싫고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갖다 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간부기용으로 그래도 좀 버티다가 뭐 이동관 얘기도 나오고 뭐 누구 얘기도 나오고 다들 미쳤구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반응이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원희룡 정도는 그래도 이름도 있고 정무감각도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 했거든요. 예. 이번에 그리고 정무감각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원래 기본 생각이기도 했죠. 이 정부에서. 예. 그래도 이제 정무감각 있는 사람 중에서 원희룡 같은 경우 특히 이재명이랑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죠. 그러는데 계속 범죄자 취급했고. 그 사람을 예. 거기다 갖다 대고서 하면은 이게 비서실장으로. 야당이랑 뭐가 협치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출신이 너무 똑같아. 서울법대 검사. 다 똑같아요. 법대 예. 검사. 이 법대 검사 라인 말고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권영세 후보는 원래 대통령하고 좀 원래 거리를 좀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야당 쪽에서 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권영세의 스탠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예. 그때 당시 구청장을 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또 대통령이 싹 편애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대통령이 편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세를 안 치면 오히려 권영세가 왜냐하면 검사로서는 또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해. 인수위를 할 때도 인수위 그 회의 모습을 보면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는 대통령 그때 당시에 당선자죠. 네, 당선자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벌떡 일어서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면 막 이렇게 받아 적어. 인수위원장이 안철수가. 무슨 속기사도 아니고. 네, 이게 받아 적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TV 화면에 비춰졌는데 권영세 씨는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는데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일단은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상하가 좀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네. 밑에였잖아요. 밑에였거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걸 두고 갈등이 일었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의중을 잘 알고 있은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전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지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복종, 상하 명령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도 이렇게 막가파가 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장차관들이나 총리도 제대로 이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영세 총리나 비서실장선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유세 때 그 용산역, 그리고 서울역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 유세를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다 모였는데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해병대 예비역 모임 일부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태원 참사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권영세 총리나 비서실장 이건 완전 민심을 거스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